건축이 바뀐 적이 있냐? 그 세대들이 과연 나중에 갔을 때 이 사회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간은 스튜디오처럼 통폐합이 되고 그 안에서 기능적으로는 되게 더 많이 나눠지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변하지 않을까. 내 방이 3m인데 거의 1m를 장으로 아파트 주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어떡해. 선생님 아파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어도 사실 힘든데. 혹시나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다면 아마 높이적인 것들이 좀 변하지 않을까라는. 아키리즘 11번째 잡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이제 한국 건축과 주택이 어떻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변해갈까에 대해서 그냥 각자가 하고 싶은 얘기들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뭐 좋은 정보 있으면 좋은 정보 좀 나누고 뭐 그러면 어떨까 싶어서 우선 그러면 한국 건축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그러니까 이 물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건축이 또 뭔가 변해야 되고 막 그런 건데 이 코로나 이후에 건축이 뭐 막 무슨 뭐 이제 쉘터라는 뭐 개념으로 돌아가가지고 뭐 실험실처럼 우리를 보호해주는 어떤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조금 동의하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건축이 바뀐 적이 있냐? 그렇긴 하죠. 유럽에 살면서 우리 19세기, 20세기에 지어놓은 집에 살았잖아 월세. 지금이랑 다른가? 건축이 바뀐 적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이 공간을 소비하는 패턴이 바뀌고 이걸 받아들이는 이 어프리시에이션에서 차이가 생긴 거지 이 펀더멘탈리 아키텍처가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건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건축이 되게 관성이 되게 큰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뭐 비대면형 주택이 나온다거나 그 아류들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택하면서 문득 그냥 현관에 세면대가 배치된 주택을 최근에 설계한 게 있어요. 제가 실제 집에 들어갈 때도 우리 딸 아이들이 걔네들은 어떤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뭐 이런 것도 약간 지식이 있지만 아빠 손 닦어. 손 닦어. 그리고 나 가면 막 어디 쓰고 있으면 싱크대 가서 막 씻고 막 이래요. 먼저 이거부터 씻는 것부터 일하는. 그러니까 그냥 작은 변화? 집은 사실 저는 바뀔 것 같고 집은 사실은 이제 돈 문제잖아.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꿔줘 이게 돈 있어야지 막까지. 그런데 그것보다는 도시가 계속 그렇게 바뀌고 있는 방향으로 그냥 더 가속화돼서 이게 하나의 그거를 해줄 것 같지 이게 완전 다른 형태로 이렇게 딱 방향을 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긴 한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을수록 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올해를 보낸 시간이 뭐 광고도 뭐 이렇게 홍삼 그 스틱 광고도 이 시간에 우리가 되게 즐겁게 보내는 상황을 막 보여주잖아요. 뭐 집에서 뭐 달고나도 만들고 마당에서 뭐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내가 원한다고 그럼 나도 저 라이프 스타일을 택해야 되겠다. 당장 살 수 있는 삶은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원하던 거였어.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우린 가고 있었는데 그게 좀 가속도가 붙을 거는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막연하게 아파트에서 베란다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은 사실 조금 들어요.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소장님이 조그마나마 외부 공간이 난 있어야 된다. 집이 2평인데 근데 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현상 설계 이제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무슨 모 교회 현상 설계 이제 현장 설명회였어요.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배당 앞쪽 출입구 전면에 그 손 씻는 세면대를 좀 놔줬으면 좋겠다라는 뭐 얘기가 했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쪽에서 생각하는 코로나 시대에 향후 생각하는 어떤 뭐 교회 건축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보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어떤 건축의 큰 방향이 바뀌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그냥 좀 들어가 있다는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소장님은 최근에 집을 골랐잖아요. 사실 이 시간 안에서 살 집을. 네네. 그때 기준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시대에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하면 깔끔하죠. 이민지 대사. 살 집을 골랐을 때 기준이 궁금했던 거야. 코로나 시대여서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너무 갑작스러워. 왜냐면 최근에 제가 보면 너무 프라이버시한 다른 얘기를 막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공원이 가까운 데를 고르고 그런 게 맞아, 혹시 영향이 맞아. 있나요? 그럴 수 있지. 그거는 사실은 코로나는 사실 2m 정도의 이격거리를 필요로 하는 어떤 공간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계단식 그에 대한- 4m. 그러니까 그에 대한 솔루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엘리베이터가 부담이 된다면 아니 뭐 마운틴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단단 이렇게 공간을 구성하고 뭐 그런 에스컬레이터형 계단으로 뭐 각각 공간에 접근한다든지 뭐 내부적으로는 뭐 스킵형 플로어를 풀면은
사실은 이제 같은 레벨에서의 어떤 공간감보다는 좀 더 이격거리 됐으니까 심리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그 건축적인 그러니까 솔루션이라고 해도 그게 과연 이게 이 단기간의 어떤 이슈 때문에 변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는 그래도 이런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대중들이 공간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아니면 필요 없었던 공간에 대한 니즈가 생기면서 공간이 조금씩은 바뀌게 설계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까지는 되게 뭐 폐쇄적이었다 아니면 발코니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하니까 대중 쪽으로서 그러면 그렇게 반영이 되면은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나 아니면 공간에 대한 그런 트렌드가 좀 바뀌지 않을까. 설계 수업에서는 그런 어떤 특정 문제에 착안해서 그거에 대안이 이거다라는 학생들의 시도가 일단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자연스럽거나 모두한테 그게 근데 사실 피부에 이렇게 와닿았을 아카데미아에서 그런 리서치가 계속 나오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아야지 건강한 이 산업이 되는 거니까 우리. 문제는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이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은 얘기한 것처럼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고 사실은 발코니 확장도 사실은 선택사항이거든. 그러니까 발코니를 확장 안 할 수도 있고 요즘 확장할 수도 아파트는 있는데. 발코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장을 못 하잖아요. 확장을 한 거예요. 한 그냥. 이거는 해석한 거예요. 내가 제가 이걸 살 때 정하는. 제가 요즘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선택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면 분양을 무조건 받으면 그냥 내가 돈을 얼마를 더 강제 내고. 옵션이 아니잖아요. 선택할 강제는 수는 아닌데 있는데 싫어한다 그러더라고. 안 요즘 한다. 평면은 이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으면 쓰기 힘들 그럼 만큼 방이 작은 방을 아니에요.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그렇지. 문제인 거죠. 그럼 방은 그래서 작아도 무조건 확장이. 사실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 사람이 근데 진짜 작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방으로 만들어요.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이게 2m 10만 되면 돼요. 그럼 내 방이 2m 10 딱 맞춰놓고 발코니 확장 안 하면 이거 그냥 옷방이야. 발코니 확장을 네. 가정하고 설계를 네.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발코니로 네. 확장해야지 그래도 뭐 3m 50이 나오는 거예요 방기. 2m 10이면 침대 밟고 침대는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집도 뭐라고 해야 되죠? 예전에는 진짜 잠만 자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넓을 필요도 없고 괜히 넓으면은 관리비 많이 나오고 이런 게 한 3년 전에 불과 3년 전 일이었어요. 그래서 20평대 집이 막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진짜 실질적으로 주거에 요구되는 게 화상회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그 초등학생이니까 화상 수업을 했는데 그 상대 그 친구 아빠가 갑자기 얼굴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 재택 업무 공간도 실제 많이 하잖아요. 저 친구들도 많이 하니까 진짜 요구되는 것들이 당장은 필요하겠죠. 아파트가 네. 빨리 네.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신혼집으로 얻은 집은 옛날 평면이어가지고 안방이 굉장히 커요. 근데 요즘 아파트들은 또 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이- 작아졌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다시 방이 좀 왜 커지는 미래 살면 방향으로 새 가지 아파트 않을까. 거실이랑 가족 공간은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밤에만 와서 가족끼리 잠깐 보내고 이제 잠만 자는 공간으로 방을 썼다면 지금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낮에도 계속 활동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구분된 방에서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좀 넓은 공간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제 슬슬 배경도 좀 중요하고 집도 이제 이제 기아에 많이 소재도 필요하고 거실도 넓어지면 결과적으로 넓은 좋은 집. 그 넓은 개인의 가족들의 가족 단위의 어떤 실내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네. 공간은 스튜디오처럼 통폐합이 되고 그 안에서 기능적으로는 되게 더 많이 나눠지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변하지 않을까. 도시에서 큰 변화는 우리 집이 그렇게 바뀌면 이제 도시가 완전히 바뀔 수 있. 왜냐면 지금 다들 이제 큰 기업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뭐야 원격 그 근무해 보니까 다 되네. 내가 맞아요. 1조짜리 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인가 모르겠는데 최근에 기사 보니까 그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냥 그대로 두기로 하고서 네. 브런치 닫는다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집값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많이 내려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원격 근무를 하니까 왜 내가 여기서 이 돈 주고 있어야 돼 해서 외곽에 조금 큰 집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이 근데 일 돌아가는 건 잘 되네 생각보다 걱정했는데 하니까 그럼 내가 이 건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원격 수업도 네. 약간 그렇지 않으세요? 원격 수업도 처음에 할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특히 실무하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줄어서 저는 그랬는데 이게 수업은 이거 회의는 사실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화면 오히려 공유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직원들 자택 근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건축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다 꼬마 직원들이라서 못하지만은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서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은 해요. 네, 나랑 오랫동안 좀 손발을 맞춘 친구면. 집을 나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싫을 것 같아 집에서 이걸 하는. 스타벅스가 네. 일본 긴자에 스타벅스 웍스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스타벅스 웍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층은 카페고 찾아봐야지 또. 2층에 개인 검색이 빠르시. 오피스처럼 이렇게 1인 거의 부스 있잖아요. 독서실 같은 부스가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나 설계하고 있어요. 스터디 카페 건축 요새 쪽이나. 스터디 카페 네, 스터디 정말 카페는 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냥 이런 상업적인 매장에서도 솔직히 집에서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커피숍 일이 잘 되잖아요. 그 두 개가 교묘하게 결합되면서 그것도 되게 신기한 현상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은 특히 젊은 애들 카페 가서 왜 공부를 할까요? 우리나라 도서관이 주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맨날 나빠 보이지 않는 말씀하시면 이렇게 바로 그죠? 찾아보잖아. 거기서는 그런 직원들이 영상 찍혀? 소장님 혹시 그거 하면서도 오락하고 있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하는 그 설계 작업에서는 이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좀 설계한 작업에 좀 영향을 미쳐서 좀 뭔가 달라지실 것들 같으세요? 나레티브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공간을 사용하는. 전에는 집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데 이제는 들어가면 손을 씻어야 돼. 나레티브가 바뀌었어요. 아마 심리적으로 제 와이프랑 애들이 느끼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잠재적 보균자. 출입구 현관에서 뭔가 이게 알파룸이 있어서 내가 혹시 지방이라도 갔다 오면 왠지 그러니까 격리될 수 있는 방도 혹시 그런 게 할애될 수 있다면 진짜 걸리면 근데 이제 단독주택이다 그러면은 좀 별채가 있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걸로 좀 해소할 수 있겠죠. 실제로 걸렸다 그러면은 사실은 호텔에 또 계속 있기는 그렇고 이게 어떻게 좀 답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 별채 있으면 그건 좀 되게 행복하다. 말 그대로 쿼런틴 아니야. 거기서 40일 동안도 갇혀 있고 그렇죠. 살아남으면 나와. 아니면 거의 죽는 거야. 행복하기도 한데 또 그것도 여유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냥 제가 진짜 믿게 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외 공간이 당연히 있으면 좋고 방 많으면 좋고 그냥 그런 보편적인 조음 말고 뭐 실외 공간이 예전엔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있으면 더 좋겠다는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뭐 업무 공간이든 사는 공간이든 실외 공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믿게 된 것 같아요. 테라스에서 저희 사무실에 조그만 테라스가 있는데 한 3, 4월에 진짜 이게 심해졌을 때는 거기 이렇게 나가 있는데 진짜로 안전한 실내 정말 믿을 수 있는 실외가 여기밖에 없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진짜 작은 평의 네. 고기가 되게 그 어떤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른 건물을 설계할 때도 외부 공간을 만들려고 무던히 애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제적인 면천이나 아무튼 뭐 용적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많이 이제 못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런 이유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테라스나 이런 베란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훨씬 더 타당한 이유로 저희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번 과제 내실 때 뭐 코로나 관련돼서 좀 이런 거 시도 같은 거 해보셨었나요, 학생들? 세관염인가요? 아무튼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뭐 아이디어 꽃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1등한 이미지를 봤었는데 이제 조경 공간인데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산책로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 또 하나는 산책로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1등을 한 안이 있더라고요. 자료 좀 보내달라니까 아무도 안 보내주고. 누군가 보내겠지. 누군가 보내주겠지. 코로나 시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아크릴판이에요. 투명하지만 저렴하면서 가까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가면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공간을 우리가 늘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돼야 이제 슬슬 이 문화가 계속 바뀌어 가겠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가속화될 거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외부 공간 이런 게 항상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하지만은 그게 실제로 잘 쓰여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 공간들이 잘 어프리시에이트 됐다고 생각 안 해.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걸 원했던가 또는 인식했던가. 근데 이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항상 그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었지만 이제 이게 synthesize가 되는 거죠. 양쪽에서 공급자랑 이 소비자랑이. 저는 이제 뭐 도심에서 만약에 건축적인 발전이 혹시나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다면 아마 높이적인 것들이 조금 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높이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층고에 대한 제한이 높잖아요. 근데 당장 이제 이 사무실만 봐도 레벨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기 위와의 어떤 약간의 영역성이 구분이 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면적적인 기준이 이제 말 그대로 수평적인 기준이었다면 수익적인 기준으로 좀 늘어나게 되면 아마 코로나 시대에 좀 더 그 뭐 이게 옆으로 마냥 못 늘어나니까 도시에서는 이렇게 좀 더 층고를 좀 확보해 주면 공간적으로 좀 더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된다고 했었을 때 이제 집의 형태가 넓은 집이 유행한다 아니면은 협소하지만 공간이 통폐합되면서 기능이 이제 다양하게 복합된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된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일단은 넓어지는 쪽. 아마도. 아 근데 도심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뭐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가 선호도가 많이 선호는 선호도 뭐 면적이 커지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이슈고 사실은 그 안에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가속화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근데 그 안에서의 공간적인 가변적인 공간을 원하는 니들은 많기 때문에 뭐 가변형 벽체가 좀 더 직장으로서도 역할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잠도 자야 되고 뭐 학교도 돼야 되고 뭐 그잖아요. 집이 아니고 이제 학교이자 뭐 직장이자 뭐 이게 진짜 그런 실제로 그런 집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빠도 안 나가고 집에서 일하고. 애도 수업하고. 네네네 그런 집이니까는 일단 좁은 거는 좁음을 선호할 것 같지는 않아. 네. 면적이든 부피든. 근데 불과 얼마 전에는 뭐 강소주택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 사회 흐름도 뭔가 가성비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반대로 되겠죠. 그거는 경제가 나가서. 그런데 솔직히 아니 그거는 당연히 트렌드네. 선호도로 보면은 무조건 넓은 집을 다 좋아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저는 나는 크기보다는 그 구조 방식의 변화가 네.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들은 대부분 벽식 구조라 맞아요. 그 뭐 구획을 변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실제로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아파트 인테리어 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뭐 공간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힘들고 그냥 정말 뭐 인테리어적으로 바꾸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주상복합처럼 뭐 기둥보 구조로 기둥식으로 가게 했을 때. 되면 원하는 만큼 방을 털거나 뭐 합쳐서 새로운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변성 그걸 더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 싶은데요. 돈을 해외 갈 돈을 못 써가지고 다 그걸 다 집에다가 쓴다고 인테리어를 그러더라고요. 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내 주변에서도 너 인테리어 하라고 요즘 뭐 장사가 많다고 그냥 물량이 폭발한다고 사실- 막 그러던데. 그렇게 보면 가변적인 공간이 좀 필요한데. 근데 이게 그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층고나 높이 제한이랑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둥보 윗집 사가지고 구조가 또 되면 짓고 이제 근데 이제 현실적인 대안은 아무튼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면 아무튼 그런 가변적인 공간으로 가는 게 거의 맞을 것 같고 당연히 뭐 건물이 넓어진다고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다 넓은 걸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집안 내부에서 사용하는 뭐 물품? 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날까요? 아니면 지금과 뭐 별로 그렇게 뭐 차이가 없을까요? 늘어나지 않을까요? 뭔가 또 이런 테이블이 하나 큰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아마 이런 거 잘 팔릴 거예요. 아니 저는 그 거실이 옛날 우리 그 한참 얘기했었잖아요. 거실에 소파 없애고 테이블 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사실 그렇게 좀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왜냐면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한 방향으로 앉아가지고 TV만 보던 그 공간이 너무 사실은 잠깐 이제 피로에 지친 사람들이 퇴근하고 나서 TV를 보고 잠깐은 이제 있는 시간이었다면 지금 온 가족이 지금 하루 종일 24시간 TV만 볼 수 없으니까 당연히 큰 테이블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방이랑 이렇게 거실까지 연장된 뭔가 이런 공간이 카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용 카페처럼 좀 바뀌면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지 않아도 그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것저것 집게를 사고 가구를 바꾸고 이것저것 뭐 러닝머신을 산다든지 뭐 체육관이 닫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면은
사서 새로 들여오는 물품을 계속 잘 쓸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늘기는 확 늘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실제로 엄청 잘 된대잖아요. 몸 트레이닝이나 TV가 그렇게 많이 팔린대. 그거랑 동시에 그렇게 안 쓰던 물품들을 일단 막 시도해보기 시작하면 그렇다면 결국 필요한 거는 창고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창고가 진짜 뭐 누가 봐도 창고 이게 아니어도 그 물품들이 어딘가는 쌓일 텐데. 저 이번에 아는 소장이 새로 아파트로 이사 가서 이제 뭐 사진 같은 거 봤는데 진짜 수납 공간을 기가 막히게 엄청 그 작은 공간에 어떻게 막 이렇게 다 수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수납 공간이 진짜 중요해질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애초에부터 중요했지. 이게 사계절이 왜 있어가지고 이거. 저 그 얘기하고 싶어. 보통 수납 공간 만들면 한 600 정도 만들지 않으세요? 깊이를? 보통 이게 옷장 정도 사이즈로 600이고. 근데 한 1m 정도만 만들어놔도 굉장히 그 다양한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납장을 좀 깊게 아유 만드는 내 방이 3m인데 거의 1m를 장으로 아파트 주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아파트 아파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니어도 사실 힘들죠. 근데 여유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스 정도, 그러니까 서류 박스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깊이감의 그 붙박이장을 활용하면 굳이 창고를 많지 않더라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거실 공간은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좀 달라질 것 같으신지. 거실이 되게 지금보다 더 다용도를 할 것 같아요. 회의실, 뭐 식당, 뭐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쓰긴 운동까지? 하는데 홈투도 거기서 하려면 뭐 거실밖에 거실밖에 없으니까 이제 없죠. 뭔가 장비를 놓을 수 있는 좀 공간. 방을 하나를 그냥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나는 그거 침대 외국에 보면은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태어나서 그 침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봤다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지만 그 침대가 이렇게 접혔다가 이렇게 눕혀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까도 뭐 가변형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침대 이게 정도 개념에서나 아니, 되는 거지. 난 다른 건 다 못해. 그랬고 침대 정도만 이렇게 한번 접혀지면 한번 내려놓은 좀 것도 해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무슨 거실에 얘기냐면 내가 침대를 놓고 접으려면 거기 있는 걸 다 치워야 된다라는 얘기야. 전동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위에 내 옷이랑 내 가방이랑 내 책이랑 자, 오늘 안 되지 침대다가. 자, 다시 얘기할게. 소파랑 침대 중에 하나 뭔가 이렇게 가변형을 하나 정도만 바뀌어도 침대랑 소파가 굉장히 그 아파트나 주거 공간에서 큰 면적을 차지하니까 그거 하나만 없어도 방 하나 얻는 거 아닌가요? 아키아에서 폴더블이라고 그래가지고 접으면 피면은 침대고 접으면은 소파 되는 거 있어요. 네, 우리 학생 때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 futon 같은 거, 소파베드. 외국 아파트 평면을 보면 거의 다 복도식의 프라이빗한 구조거든요. 그나마 우리나라 거는 이렇게 마당처럼 우리 원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실을. 하나의 마당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죠. 좀 멀티로 쓸 수도 있고. 나는 아파트가 시대는 아니면은 뭐 사용자에게 맞췄다는 느낌보다는 아파트가 사람들을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왔다는 가장 느낌이 보편적인 들어요.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 근데 우리가 어떠한 이 전통 평면에서부터 발전을 네, 시작해 했다는 온 우리 거니까. 거실이라. 외국은 그 그랬다고 평면이 하는데. 그렇게 안 생겼어요. 왜냐면 외국은 복도식이야, 복도식. 주방도 방이고 네, 맞아요. 거실도 방이고 근데 우리는 주방 거실은 사실은 방이 아니란 말이야. 어떠한 이런 커뮤니티 그 공간을 퍼블릭 주지는 스페이스인 거란 말이야. 우리는 먼저 설계하는 방식 자체가 아파트 같은 경우 일단 이걸 잡고 본다고. 근데 그게 뭐 편의상 뭐 그냥 이렇게 임의로 우리가 맞춰서 한 게 아니고 우리의 니즈가 항상 이게 있어야 돼. 원래 우리가 한옥 같은 거 설계할 때도 보면은 집이 되게 어떻게 보면 집이 좀 주가 아니거든요. 마당이 먼저 잡힌 다음에 집이 잡혔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뭐 외국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대표님 저는 근데 그 평면이 너무 싫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가 좋은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부부싸움을 하고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퇴근을 해서 거실에 앉아 소파에 눕는 순간 엄마가 설거지하다가 들어 눕는 걸 본단 말이에요. 이 우리의 평면은 그래서 부부싸움이 똑같아요.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싸우는 거 아니야? 근데 눈에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감정의 돼? 싸움 아니야? 아니 안 싸우려면 최대한 대화를 자제하면 돼. 눈에 바로 보인다라는 거죠. 거슬리지 않게. 들어 누워 있는 모습이 똑같이 같이 뭔가 좀 크게 좀 한정된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에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가변적인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멀티용도 쓸 수 있는 게 조금은 기존에 갖춰져 있는 거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지 다 좋다라는 건 아니죠. 그게 그 구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다 깨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문 열면 너무 저는 그게 조금 아무리 싫은 거예요. 계속 마주쳐야 돼. 네네, 맞아요. 물론 가족이 네.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나 혼자 할 자유도 좀 네. 필요한데 네,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이제 모여서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 때문에 되게 모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각자가 방에서만 맞아요. 생활하는 그런 맞아요. 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되게 막연하게 모이는 게 더 상위에 갇히고 그게 좋은 네, 거라는 그래서 그 절대적인 저는- 믿음이 되게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막 함께 해야 돼. 의사소통, 소통해야 돼. 교류. 하면 그래서 왜 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얘기 안 이런 해주면서. 성향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나는 좀 그러니까 맞지 않아요. 차라리 그러니까는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뭐 기능적인 실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거실이 아니고 반대로 그걸 다 나눠서 각 방화 시켜서 기능화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제안도 해볼 수 있겠죠. 또 욕실이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욕실이 좀 더 왜냐면 좋게. 그 한국은 이제 욕실하고 화장실하고가 같은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습식이고 뭐 닫아내야 되고 좀 구석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욕실도 하나의 휴식 공간처럼 돼서 자연광도 예. 들어오고. 그래서 좀 공간도 좀 넓어지고 거기서 좀 뭔가 이제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것도 건식으로 또 좋은 집인 거야. 사실은 지금에 비하면 우리가 집도 옛날보다 막 되게 좁아졌지만 욕실도 진짜 많이 좁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웬만한 집에 욕실에 큰 이 바스톱은 다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는 있는 집이 거의 없죠. 물론 큰 평수는 있겠지만 다 그냥 이 샤워 부스만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배출을 절일 데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근데 지금 단독주택을 할 때도 사실 화장실 하는데 막 뭐 4평 넘어가고 그러면 되게 아까워들 하시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예요, 지님. 이 나레티브가 먼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 왜냐면 항상 욕실은 그냥 어떠한 생리적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일 안 좋은 데다가 이렇게 놔두는 거였라서 실제로 단독주택을 해도 그거 우리는 그러니까 뭐 욕실에서 이렇게 뭐 바스하면서 책도 보고 뭐 또 하고 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게 필요해? 왜 그걸 그렇게 그건 해놔야 돼? 하는 그런 거고. 공간들을 건축가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 그래서 많이 트라이 하는데 건축주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액셉을 안 한 경우가 있고. 저도 최근에 설계하는 주택들은 다 그 평면 구조가 그 화장실을 가운데로 들어가야 변기 분리할 수 있고 세면대 바로 할 수 있고 이쪽에 샤워를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설계하는 한 건식이에요, 습식이에요? 세면대까지는 건식. 그 다음에 이쪽은 샤워만 이제 변기도 건식이 가능하죠. 요즘 주택 설계할 때 거의 단차 이런 거 저희 많이 없애서 설계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난방 깔고 거의 뭐 사실은 신발 뭐 이렇게 화장실 신발 신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고 샤워할 때는 완벽하게 이쪽 뭐 변기 쪽이나 세면대 쪽으로는 물이 튀지 않게 그런 기본적인 설계들은 뭐 다 실제로 좀 하지 규모 않나요? 있으면 우리 용변을 보는 것이랑 씻는 곳을 아예 분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니, 좁은 공간에서도 분리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 화장실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쪽에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되게 합리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변기 부스 정해져 있고 샤워 이게 모듈이 딱 맞으니까 딱 세면대 딱 깔면은 기본 나와. 그다음에 거기에 창을 뚫을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떤 하나의 주택은 현관에 들어갔을 때 세면대가 보통 이제 그 화장실이 입구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반대편에 두는데 뭔가 이게 밖에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세면대가 있다 보니까는 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세면대가 밖으로 뺐을 때 사실은 그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빨을 닦거나 아니면 손을 씻을 때나 그러니까 세수를 할 때 사실은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 온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접근성이라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제 화장대랑 저는 그러니까 화장대 파우더룸이 있는 게 좋지 훨씬 더 세면대 있는 거 좋은 사실 것 같아요. 싫어요. 네. 난 좋다는 얘기인데? 난 좋다는 얘기야. 세면대 그 밖으로 빼는 많은 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택도 사실은 뭐 낮에는 엄마만 있고 밤에 돼서 조금 뭐 가족들이 많아져가지고 만약 화장실이 하나 있었다면 좀 불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화장실이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만약 거기 있는 구조라면 이게 분리돼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강화되는 거죠. 그게 타당성 있고 세면대 2개 놓는 거 되게 좋지 않나요? 네. 저희는 이제 저는 세면대 두 2개를 개 놓고 이제 밖으로 빼놓으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활동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실은 변기 그런 것들이 쪽이 되게 그 좋은 이제 공간 설계에 따라서는 또 미니 세면기를 두기도 해요. 근데 그것들은 사실 약간 젊은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일 수도 있어. 어르신 분들은 거기서 빨래도 하셔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근데 모든 그 연령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이유로 마냥 건식으로 할 수 없다는 뭐 그런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화장실에 뭐 자연 환기가 되는 거를 우리는 다 선호하잖아요. 어떻게든 창 하나라도 넣으려고 하는데 그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다. 춥다고.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게 그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공간이 평생이 중요한 공간이 아니었으면 그거를 굳이 그러니까 우리 뭐 맛있는 거 내가 못 먹어본 거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모르잖아요. 춥다가 아니라 추울 것 같다 하잖아요, 사실. 아니 근데 실제로 있어도 그런 경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왜 근데 우리 그런 경험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의례 개념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창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그게 진짜 천지 엄청 차이인데. 냄새 차이가 많이 나는. 아파트에서 트렌드가 아파트에서 좀 주택으로 넘어갈까요? 아무래도 네. 조금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많이 아니면 인식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에 저기 단독주택 살 수 있다면 좀 더 이런 상황에서 어디를 못 그것보다는 그걸 것 같아요. 아파트냐 주택 그거는 사실 우리가 도시에서 살기로 결정하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고 사실은 도심이냐 약간 서버브로 가느냐 이 선택이 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살 필요가 있어? 저기 가서 살아도 되지 않아? 라는 사람과 맞아. 그게 나뉠 것 같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택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도심이 아니어도 우리가 언젠가는 주택에 살자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으면은 그야말로 가속화되는 조금 외곽으로 이렇게 그게 근데 됐던 아파트를 살아서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재화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이후로는 그런 것들을 좀 포기를 하고 그래도 좀 놀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같은 가격이라면 나는 단독주택으로 가겠다. 아니면은 그래도 뭐 생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래도 아파트는 그대로 있지 않을겠냐. 그렇게만 되면 되게 건강한 거라고 봐요.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걸 하면 되는데 지금 주택시장 봐봐요. 미쳤잖아. 내가 지금은 나는 이제 가면 못 와. 뭐다. 떠나면 못 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그 코로나가 금방 뭐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아니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오래 가는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큰 변화를 우리 삶에 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이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주지 않을까. 생활 공간에 대해서 사실 막 이렇게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근데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는 진보를 그럼요. 하니까 이거 옛날- 유럽에서도 역병이 돌고 옛날 나면 흑사병이나 뭐 이런 수어도 다 이런 옛날 흑사병이나 도시 스페인 위생 같은 것도 다 개선이 되고 또 하니까 뭐 있었죠? 심리 이야기 그런- 나오잖아요. 심리 치료. 그런 전염병들이 되게 역사적으로 있었잖아요. 계속 있어왔죠. 계속 있어 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이와 같은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보다 더 심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훨씬 근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돼지 콜레라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제 수어를 다 지하로 넣기 근데 이제 시작했고 저희가 건축 도시 인프라가 바뀌고. 네, 도시 인프라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네, 저희가 건축사를 공부했을 때 그런 역병에 의해서 건축이 크게 바뀌었다라는 거는 저는 못 들었거든요. 배운 적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이걸로 긍정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원했던 공간들에게 뭔가 시너지를 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관찰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예전 같았으면 그냥 불편해도 넘겼을 것들을 관심 갖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굉장히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우리한테도 되게 생길 것 좋을 것 같아요. 같아. 되게 막연한 뭔가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어프리시에이션이 생긴다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지금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학교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애가 이야기 들어보면 대화 못하게 하고 이게 그 세대들이 과연 나중에 갔을 때 이 사회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학교는 진짜 집단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 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의 문제거든요. 1, 2년. 사실 아이들은 1, 2년이 크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을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건가? 이게 학교 가도 친구랑 못 놀아요. 못 놀게 하는. 그러니까 대화 못 하게 해요. 쉬는 시간도 왜 오라 그래? 아니 이제 그래도 이제 수업
부정책이 좀 에볼라 백신 만들 때 5년 걸렸대. 근데 지금 에볼라 백신이 있어요? 네, 백신이 있대요. 이제 일부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 에볼라가 백신-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막 영화도 많이 나오는 그 세상 망할 것 같다는 그 아니요 바이러스가. 세상 아니 그게 좀 내용한 아니 근데 게 그게 아무튼 5년 걸렸는데 지금 2년 만에 막 내놓는다고 하잖아. 근데 그게 뭐가 다르냐면 백신이- 에볼라는 풍토병이에요. 그 동네에만 있으니까 돈은 거기 없잖아. 관심 뭐 죽으면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진국들한테도 다 자기 일이란 말이야. 그리고 제약회사에서도 약을 만나도 그럴 수 있겠네. 아프리카 몇 개국에 그거 팔아봤자 돈도 안 돼. 그러니까 안 만들어.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팔 수 있잖아. 맞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는데 그거예요. 지금 중동, 중동신 아프리카에 오래된 역병 엄청 많아요. 근데 풍토병이면 안 만들어 그냥. 아, 미안해 이거 내가 아니 맞는 것 같아. 아니 난 단순하게 에볼라도 똑같은 자본이 투입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에볼라랑 이 백신 이 뭐지 코로나는 자본 투입이 완전 투입이니까. 달라요. 그거는 미국 애들도 관심 없고 중국 애들도 관심 없고. 그러면 올해 안에 극복되는 걸로.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되게 일찍 약이 나올 거 왜냐면 처음에 막 코로나 중국에서 해가지고 우리나라 막 하고 할 때 그럴 때까지 몰랐다가 이제 유럽이랑 미국까지 얘네가 건너갔잖아. 그러면 이제 약 나오겠네. 얘네 이제 제약회사 돈 벌어야지 하고 이제 전 세계가 시장인데.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건가 보다. 그렇지.